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의 삶을 이렇게 뭐 이렇게 이 억압하는 이 추위, 꽃샘 추위와 귀신들 물러가자는 의미로 제가 그래서 땅콩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아직 먹다 남았어요. 사실은 먹다 남았는데 중국산일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중국 귀신 물러가라가 아니라 하여튼. 자, 우리 오늘 방송은 그래서 부럼을 깨면서 장애인권과 가난한 사람들의 삶을 억압하는 이런 나쁜 제도들 물러가라라는 의미로 제가 부럼을 깨면은 박수를 치면서 방송을 시작하면 좋겠죠, 그죠? 그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의 삶을 이렇게 못살게 구는 나쁜 귀신들 물러가라! 물러가라! 네, 물러가라 합니다. 네, 오늘 음악 주세요, 음악. 네, 2015년 3월 4일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15년 3월 4일 농성 926일 2주 만에 돌아온 DJ 영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민 여러분 또 반갑습니다. 네, 제가 처음에 이제 계속 진행을 하다가 자리를 이제 몇 번 비웠을 때 좀 죄송한 마음도 들기도 하고, 방송하는 사람들이 원래 9시 뉴스 하는 분들 안 빠지고 계속 하잖아요. 근데 좀 몇 번 빠졌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이게 좀 진행이 잘 될까 하는 걱정들도 많이 했는데 고맙습니다. 오늘 방송은 프렌치파이하고 오리온 초코파이에서 함께 협찬하고 계십니다. 걱정이 많이 됐는데 여기 계신 명희 또 뭐 다운 또 다른 DJ분들이 몇 번을 맡아 진행을 하면서 또 이렇게 유튜브에 또 업로드된 촬영분들을 보면서 보다 보니까 이게 너무 잘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계속 좀 마음 놓고 자리를 비워도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좋은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다양한 분들이 좀 진행하시면서 또 다양한 이야기들, 다양한 스타일로 광화문 야라를 함께해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제가 좀 원래는 방송을 오려고 했는데 이제 정말 부득이하게 갑자기 좀 빠지게 됐었어요. 이제 왜 그런 일이 생겼었냐 하면은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제 다들 이제 생업에 종사하면서 회사에서 일하는 노동자로도 살고 계시고 여러 가지 이제 직종을 많이 가지고 계신데 자영업자 비중이 우리나라가 대단히 높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OECD 평균보다 이제 한 거의 2배 가까이 높은 걸로 제가 봤는데 강남역에 있는 라떼킹이라는 조그만 카페가 있습니다. 카페가 있는데 여기 이제 장사하시는 사장님은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금숟가락 물고 태어나지 않은 분치고는 대단히 잘 살아오셨던 분들이에요. 시골에서 이제 태어나셔서 서울로 고등학교 때부터 유학 와서 좋은 대학도 나오시고 공기업에서 임원으로 이제 정년퇴직하신 우리가 말하는 이제 되게 좀 부러워 많은 사람들이 이제 꿈꾸는 그런 삶을 살아오셨던 분인데 이분이 퇴직하시고 이제 가족의 생계와 노후를 위해서 이제 퇴직금 다 털고 빚내가지고 카페를 차렸는데 그 카페가 들어있던 건물이 이제 2년이 채 되지 않아서 재건축한다고 이제 나가라 이런 통보를 받은 거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작년 가을부터 이제 맞죠. 맞아요. 이제 그날 이제 집행이 오고 용역들과 싸움이 있고 좀 이런 상황이어가지고 좀 부득이하게 거기로 좀 달려가느라고 방송을 좀 빠졌습니다. 좀 안타까운 마음 그리고 또 거기서 열심히 투쟁하고 있는 소식을 좀 전하면서 오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순서는요. 3월 하면은 여러분들 생각나시는 게 여러 가지 있을 것 같아요. 뭐가 있을까요? 개학이요. 너무 정답을 말씀해 주셨네요. 3월 하면 생각나는 건 개학입니다. 개학, 그죠? 졸업! 맞아요. 학교를 대단히 좀 오래 다니신 분이죠. 근데 지금도 학교를 다니고 계시고. 학생회장님이 되셨어요. 학생 회장님이 되셨다고 합니다. 조금 이따 더 소개를 할 것 같은데, 이제, 저도 이제 저희 어린이 친구가 이제 3월이라 간 건 아니지만, 여차저차한 사정으로 이제 어린이집에 처음 이렇게 갔어요. 어제 그저께 월요일날 같이 가가지고 이렇게 안녕 친구들 이렇게 하고 왔는데 좀 그런 설렘이 있는 것 같아요. 학교, 어린이집 등등등. 많은 단위에서 이제 3월달에 또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이게 우리네가 음력을 세기 때문에 그렇게 계약이 있다고 하는 얘기를 제가 어디선가 들었는데 그랬습니다. 근데 저희가 광화문에서 농성하는 이 단위들 장애등급제, 고양이무제, 폐주 공동행동에 함께하는 학교들이 몇 군데가 있어요. 놀랬죠, 그죠? 안 놀랬어요? 깜짝 놀라신 것 같습니다. 깜짝 놀란 것 같은데 학교들이 있습니다. 대학에서도 연대하는 단위들도 있고 여러 단위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서울 수도권에 있는 장애인 야학이 있고 그리고 또 이제 홈리스 분들이 같이 공부하고 모임터를 갖는 홈리스 야학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개강 특집으로 노들 야학이라는 노들 장애인 야학이라는 학교의 학생분들을 몇 분 모시고 노들 야학 개강 특집으로 첫 순서를 좀 꾸며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노들 야학에서 활동하시는 우리 학생회장님이 이 자리에 오셨는데요. 네, 김동림 학생회장님을 모시고 개강 특집으로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모셔볼게요. 네. 다른 분들도 오시기로 했는데 아직 좀 도착을 안 하신 것 같습니다. 그쵸? 재미없어요? 아, 재미없으면 들어가세요, 다시. 자, 들어가시고. 재미없으면 그냥 뭐 계시면 되죠. 뭐, 우리가 재미로 방송하는 건 아니에요. 그죠? 맞나? 재미로 하는지 모르겠지만. 했는데. 네, 아이, 괜찮습니다. 네. 다른 분들도 이제 또 오고 계시다는 소식을 제가 들었는데, 우선은 먼저 오셨으니까, 간단한 자기소개를 먼저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세금 요양이라는 진보에 있는 세금 요양 베데스다 요양을 주는 곳에서 나올까요? 지금은 노들 장애인 약에 다니고 있고요. 나오자마자 뭐 2년 참 못해가지고 결혼하고요. 야, 지금은 노들 장애인에게 올해부터 총학생 회장 되었습니다. 이름은 김동림이라고 합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저희가 이제 방송에 정말 많은 분들을 모셨었는데 회장님을 모시는 거는 처음이에요. 아, 누구 왔었나요? 아, 그죠.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 협의회 회장님이 한번 모시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이분은 근데 총회장님이기 때문에 좀 더 높은 급인 것 같아요. 노들 장애인야학의 총학생회장 김동림님 이제 자기소개 해주셨고요. 간단하게 요약 다시 말씀드리면은 서감 베데스다 요양원이라는 요양원 장애인 생활시설에서 생활을 하시다가 이제 나오신 지 2년이 채 되지 않아서 결혼도 하시고 그리고 지금은 노들 장애인야학의 올해부터 총학생회장이 되셔 활동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야학에 다닌 지 몇 년 되신 거죠 지금? 5년요. 5년째? 네. 5년째 다니고 계시고요. 와, 그러면은 노들 장애인 야학이 이제 많이 아시는 분들 계신데 예. 우리 지나가는 분들 지금 다 앉아서 다 듣고 계시잖아요. 뒤에 안 보이게. 그래서 노들 장애인 야학이 뭘 하는 곳인지 간단하게 좀 소개를 좀 해주세요. 장애인 약이 설립 노들 장애인 약이 설립된 거는 1983년대 93년대 설립되고요. 처음에 시작을 한 곳은 아차산에 있는 정림회관이라는 곳에서 시작을 했는데요. 지금은 이제 약이 좀 커져가지고 당로, 동순도, 노들 약이라는 곳에서 이제 공학게 됐고요. 학생이 한 60명 돼요. 와, 네. 선생님까지 하면 되게 많아요. 와, 네. 그리고 교장 선생님이 네. 참 우리한테 좀 말씀도 많이 해주시고 또 그래요. 박수 한번 주세요. 네, 노들 장애인 야학의 짧은 역사를 소개해 주셨어요. 이제 93년도에 생겼다고 개교했다고 하고 처음에는 이제 아차산 근처에 있는 데서 시작을 했다가 이제 대학로에 지금은 자리 잡고 있다. 학생이 60여 명 정도, 교사까지 하면은 더 많다고 얘기를 해주셨고 궁금한 게 있는데 교장 선생님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신다고 하는데 어떤 좋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하나 소개해 주세요. 지각하지 말고 공부하다가 땡땡하지 말라고요. 아니 저는
교장선생님 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예. 하지 말고. 제가 학생해서 되기 전에는요 8시 반만 되면은 그냥 집에 멀다고 핑계대고 가고 그래서요. 더구나 또 몸이 아픈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가는 사람들도 많아요. 아, 네네네. 아이고, 네.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아주 요 얘기까지 정리하면 이제 교장 선생님이 해주셨던 가끔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데 제일 좋은 말씀이 지각하지 말고 땡땡이 치지 마라 라는 말씀을 해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김동림 학생회장님도 회장이 되기 전에는 땡땡이를 많이 치셨지만 지금 이제 안 치려고 한다라고 하지만 계약한 지 지금 이틀 됐습니다. 계약한 지 이틀 됐기 때문에 땡땡이를 이틀 안 치신 거예요. 그죠?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한 분도 오셨어요. 노들야학에서 오늘 초대 손님으로 오신 분인데 노들야학에 제일 오래 다니신 학생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제 김명학 학생님, 네, 많은 연대 활동도 하시는 분이신데 함께 모시도록 할게요. 앞으로 좀 자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땡겨서 앉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이쿠, 네, 밀렸습니다. 네. 아니 되게 재밌습니다. 노들야학에 대한 이제 소개를 해주셨는데 뭐 또 다른 소개를 한번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제목이 노들야학, 노들장애인 야학이니까 제목에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거는 공부하는 학교잖아요, 그죠? 공부하는 학교고 장애인들이 공부하는 학교구나. 여기까지는 이제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장애인들이 공부하는 학교고 야학이니까 이제 뭐 저녁 때 공부를 하나 보다. 이 정도까지도 추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얼마 전에 이제 한자가 밤야자에서 이제 들야자로 바꿨다고 하는데 그게 의미하는 일들도 좀 있을 것 같고요. 새로 오신 우리 학생님 간단한 소개, 이름과 노들야학이라는 것을 한마디로 좀 소개를 한다면 어떻게 소개할 수 있는지 얘기를 좀 해주세요. 네, 오늘 늦게 와서 미안합니다. 지금 하셨는데. 저는 노들야학의 김명학입니다. 노들야학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배고도 볼 때 50원 저기 검정고시 하는 거 하고 나머지 50은 인권에서 탈변해서 하고 있습니다. 공부도 하고 인권에 대해서 공부도 하고 투쟁도 하고 이렇게 소개를 해주신 것 같아요. 공부와 투쟁 정도로 이제 정리를 해주셨는데 교장 선생님이 해주신 좋은 말씀이 지각하지 말자는 말씀을 왜 지각하셨어요? 농담이고요. 지각하지 말자. 다시가 있죠. 방송 중간에 가시면 안 됩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아까 이제 김동림 총학생 회장님이 이제 노들에 다닌 지 한 5년 정도 됐다고 하셨어요. 근데 김영학 학생님은 훨씬 오래되셨죠? 몇 년 정도 되셨어요? 19년인가? 다시 한 번요. 19년? 19년 19년 동안 노들야학을 다니신 분이죠. 그렇게 오래 다니신 이유가 있으세요? 이유가 처음에는 적응 안 돼가지고 막 힘들었는데 몇 년 지나가 보니까 그냥 어느 사이에 노들이 나를 잡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적응이 안 돼서 이제 오랫동안 계셨는데 적응이 되고 나니까 처음엔 내가 그만두고 나가려고 했어요. 나가려고 그랬어요. 이거 충격적인 얘기인데요. 드라마틱하다. 공부도 네. 잘 머리에 안 들어가서 그래서 네. 있다 보니까 그 공부보다는 더 중요한 것을 제가 야학에서 살았습니다. 거의 제 가치관을 완전히 변화시켰습니다. 되게 박수 한번 주세요. 이렇게 얘기 들어보니까 되게 재밌는 학교인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정리를 하면은 처음에는 이제 적응이 안 돼서 나가려고 그러셨는데 공부가 머리에 안 들어오고 이제 공부하는 게 적응이 안 되니까 나가려고 하신 거죠. 그죠? 근데 좀 있다 보니까 공부보다 다른 걸 하게 되니까 이제 그게 가치관을 변화시키고 그러니까 이제 안 나가게 되신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공부보다 더 소중한 걸 하게 되시면서 이제 19년이나 세월을 계시거든요. 그게 뭡니까? 공부보다 소중하게. 얘기 좀 해주세요. 공부보다 소중하게 뭐예요? 공부에서 중요한 것은
제가 옛날에는 이 장애라는 거는 한 집안의 문제라고 생각했거든요. 예, 근데 나중에서 알았는데, 그래서 한 집안의 문제가 아니라 한 사회의 문제라고, 그걸 똑바로 인식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주로 그랬잖아요. 한 집안에, 나의 부생, 나의, 온전 그 아픔들을 한 가정에만, 넘겼는데, 이게 그 한 가정의 불행이 아니고, 우리 사회에 그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또 둘중일수록 어떻게 살아야 하나, 그래서 그냥 야학이 나한테 보여진 거죠. 와, 감사합니다. 아니 너무 이게 중요한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장애라는 게 이제 예전에 이제 김명학님이 노들에서 공부만 해서 이제 때려칠까 생각하셨던 시절에는 장애라는 게 이제 개인의 팔자인 것처럼 계속 얘기가 되었기 때문에 팔자련이 했었지만 이게 개인의 팔자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라는 거를 이제 야학을 통해서 알게 되셨고 이제 그거를 바꾸기 위한 이제 실천들 투쟁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야학이 이제 그렇게 의미가 있고 그래서 19년째 이제 졸업을 안 하시고 야학의 학생으로 계속 활동을 하고 계신 네네. 아직도 공부를 못 하셔서 졸업을 안 하시고 계신 거라고는 하지만 어쨌든 이제 그렇게 이제 가치관을 변화시키고 삶을 변화시켰다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너무 감동적인 얘기인 것 같아요. 아, 진짜 참 감동이네요. 박수 한번 칠게요. 네. 아, 오늘 진짜 많이 오셨어요. 끝이 안 보입니다. 간만에 저희가 한 200명 이상 오신 것 같아요. 그죠? 아우, 안녕하세요. 네. 와, 네네네. 아주 반갑습니다. 진짜 많이 오셨는데. 그 노들야학 얘기를 좀 더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노들야학이 이제 투쟁도 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이제 머리에 안 들어오지만 참고로 이제 저도 노들야학 교사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힘들 때가 많아요. 힘들 때가 많은데 근데 그 노들야학을 다니면서 좀 기억에 남는 거 재미도 좋고요. 감동적인 이야기도 좋고 에피소드라고 하는 거를 좀 하나 두 개 정도 소개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야게 처음 와가지고 진짜 장애 이 몸에 이렇고서부터는 어디 물가에 가는 것도 참 힘들었어요. 근데 약에 들어오고 얼마 안 돼가지고 약에서 목고지 갔는데 강원도 고성 그 장애인들만 가는 해수욕장을 갔어요. 그때 참 재밌고 지금도 기억에 남아요. 야학에서 이제 목고지 간 것이 되게 기억이 남는다. 이제 장애인 전용 바다를 가셨어요. 그죠? 장애인 전용 바다를 가셨는데, 전용은 아니고 어쨌든 편의시설이 갖춰진 바다에 목고지 갔었는데, 이제 그때 너무 재밌고, 그런 것들이 어려웠지만, 함께 가서 갈 수 있었던 것도 좋고, 재밌었다. 얘기를 해주셨고요. 또, 김명학님은 더 오래되셨기 때문에 또 많을 것 같은데, 그래도 정말 번쩍 생각나는 거 한 가지만 소개해 주시면은. 항상 내가 이해가 하는데요. 끝까지 내가 야학의 감동적인 것은 저희 야학은 한국조차 모르는 분이 와요. 오는데 거기서 한 1년, 2년 계속 하다가 그분이 그 한글을 하나씩 알아가는 순간이 그걸 볼 때 진짜 이것이 교육이다 생각하고 그 감동적인 생각이 있었어요. 그 마치 신봉사가 눈을 뜨는 것 같이 간판 하나하나 읽고 또 자기 이름조차 못 쓰는 학생들이 자기 이름을 몇 년 걸렸어요. 이름 쓰는데도 몇 년 걸렸는데 그게 참 감동적이었습니다. 한마디 더 하세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게 노들 당연하게 정모라는 아직 20대 후반 여학생분이 있어요. 송문이요? 아는 이름까지 받게 되는 정수인이라고 해서 30대예요, 30대.
그 사람은 처음에 아빠란 말도 못했어요. 네네. 근데 내가 얼마 전에 무슨 명경 놀린다고 아빠 너 죽어 그리고 처음으로 내가 약에 가가지고 그 정선 씨가 아빠 말하는 게 처음 들어봤어요. 네네. 예, 알겠습니다. 네, 두 분 얘기해 주신 게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뭐, 학생들이 이제 변화한다. 전 되게 좀 약간 의외였던 게 이제 그 김명학 학생님이 감동적인 것들을 꼽는다 그러면 가치관을 변화시킨 일들을 얘기를 해주실 줄 알았는데 이것도 대단한 감동이었던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 노들장애인 야학이란 곳이 이제 앞에 소개도 간단하게 해주셨지만 그 장애인이 이제 지금은 이제 좀 많이 달라졌지만 예전에는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학교를 못 갔잖아요. 그죠? 학교를 갈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고 정말 집이 뭐 경제적으로 뭐 부유해서 사람을 써서 뭐 맨날 업고 등하교 하고 이런 게 아니면은 학교를 못 갔는데 이제 그게 이제 통계로도 이제 뭐 2000년대 후반에 통계를 보니까 거의 장애인의 40%, 50% 가까이가 이제 초등학교 이하의 학력으로 이제 살고 있는 것들이 통계로도 나타났었죠. 근데 학령기를 그렇게 학령기 때 학교를 가야 되는 걸 다 놓친 이제 장애인들이 성인이 돼서 학교를 온 거죠. 근데 왔더니 한글을 배우는 거예요. 한글을 배우면서 내 이름을 쓰고 길거리에 있는 간판을 읽고 맨날 듣던 얘기인데 이게 그 얘기구나. 이제 그런 것들에서 사람들이 뭔가 감동을 하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심청이 아버지가 눈을 뜬 것 같은 그런 거라고 이제 비유를 하셨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정말 엄청난 감동이었다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야학에서는 아직까지도 이제 뭐 셈을 하고 뭐 구구단을 하고 한글을 배우고 이런 과정이 제일 큰 과정 중에 하나거든요.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주시면서 감동적이었다. 마찬가지로 김동림 학생님도 오늘 학생들이 이제 뭔가 하나하나 이제 새로운 말들도 하시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주셨습니다. 너무 감동적이었는데요. 그러면은 이제 또 궁금한 게 야학이 이제 20년 지나고 이제 활동을 하면서 공부를 통해서도 많은 감동들을 또 주고 그리고 어떤 장애인의 문제가 사회적 문제다. 그래서 이걸 바꾸기 위한 활동들을 통해서도 많은 감동들을 서로 주고 이러고 있는데 앞으로 노들야학이 20년이 왔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5년 동안 다니시면서 지금 이제 총학생회장이라는 막중한 역할을 하고 계신데 앞으로 노들야학은 어떻게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얘기해 주세요. 너무 어려운 얘기인가요? 앞으로요. 네. 저는 총 학생회장 맡으면서 네네. 제가 꿈 같은 게요. 학생들하고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걸 좀 만들어 봤으면 지금 학생들이 반하고 반끼리 잘 모르는 학생들은 많아요. 그러면 서로 반하고 반하고 서로 친하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주면 해요. 이제 야학이 이제 여러 반들이 있는데 반들 초월해서 이제 야학 식구들이 같이 학생들이 소통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을 좀 만들어 보고 싶다. 일상적으로도 그렇고 뭐 어떤 뭐 다른 이야기들도 그렇고 이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우리 김명학 학생님은 어떤 야학이 어떻게 좀 되면 좋겠다. 야학이 이런 걸 하면 좋겠다. 야학이 근데 결국은 야학은 빨리 없어져야 할 공간이라고 생각해요. 없어지고 지금 우리가 제조권 교육에서 이렇게 밖에 있잖아요. 야학도 학교지만 그래도 이게 없어지고 우리가 똑같이 학교에서 제조권 교육을 받는 것이 참 좋은데 그게 아직 모자니까 나 결국은 그렇게 돼야겠어. 야학은 일단 앞으로 계속 있다면 이런 식으로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 그분들이나 사회에서 나와갖고 자기 한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고 또
학년이 워낙 많이 지나서 공부 배우고 싶어서 보다는 분들한테 조금이나마 그 교육적을 하면서 또 중증장애인으로서 이 험한 세상을 어떻게 잘 자기 주체적성을 갖고 살아가기를 이렇게 만들어주는 것도 또 야학의 하나의 큰 목표이고 나가야 할 길이라고 합니다. 확실히 이제 학교를 오래 다니셨기 때문에 이제 말씀 잘 하십니다. 야학이 이제 없어져야 된다라는 의미는 이제 모든 이제 장애인의 뭐 교육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담보돼야 된다는 얘기를 해주셨던 것 같고, 그래도 이제 시설에서 나온 장애인분들도 이제 최근에 대단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이분들이 사회의 어떤 구성원으로 이제 좀 활동하고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어떤 그 든든한 고리가 되면 좋겠다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야학이 없어져야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 궁금한데, 우리 야학 선생님 한 분 계세요? 한명희 선생님, 노들야학 없어져야 돼요? 저는 사실 뭐, 네, 맞습니다. 날라리 교사에서 야학 없어져야 되는 건가요? 어떤 큰 의미에서는 그럴 수 있겠지만, 뭐, 명학개혁의 이야기도 맞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제 야학이 조금은 뭐, 교육받지 못했던 성인 중증장애인의 대안교육으로서 나타난 것도 맞지만, 충분히 지금은 좀 다른 공동체적으로 인권활동들이나 우리의 삶을 좀 공유하는 형태로 막 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뭐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어떤 지속 여부보다는 이런 형태로의 모임들이나 뭐 우리가 요구할 뭐 약간 시민사회단체에서의 요구하는 것처럼 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은 야학이 없어져야 된다라는 취지는 아까 얘기하신 대로 이제 교육권이 다 보장돼야 되는 거고, 노들야학은 없애지 않는 걸로 하죠. 없애지 않는 걸로. 오케이? 없애지 않는 걸로. 네, 그쵸. 네. 노들야학은 계속 지금 이제 평생교육 기관인 거죠. 평생교육 시설? 네, 그렇게 알고 있는데, 하여튼 계속해서 이제 중증장애인들이 사회로 나올 수 있는 그 어떤 고리, 그런 어떤 텃밭, 밑불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네, 함께 해주신 두 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들어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제 여기가 이제 농성장이잖아요. 장애 등급제 부양금 이제 폐지를 위한 농성장이고, 노들야학도 대단히 자주 이제 농성장의 지킴이로 오셔서 활동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이 자리에 계신 저기까지 계신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좀 힘든 농성 하고 있는데 한마디,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은 응원의 한마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장애인들을 여기 강화문 농성장이라고 하는데요. 이 농성장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와가지고 우리 힘내라고 서명 한 사람씩 서명을 했었으면 좋겠어요. 시민 여러분들께 힘내라고 응원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앉아서 같이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 김명학 학생님. 지금 광화문 농성이 거의 3년 가까이 되는데 이 농성이나 장애등급제 부양금제 반드시 폐지하는 그날까지 여러분 좀 환경이고 막 겨울이 되는 게 겨울은 다 극복하고 곧 봄이 오겠죠. 우리 지금은 힘들지만 끝까지 싸워서 반드시 장애 등급제 부양금제를 폐지합시다. 감사합니다. 네, 함께 해주신 노들야학의 그 김명학 학생님 그리고 김동림 총학생회장님께 큰 박수를 부탁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 얘기 해주셨는데 아까 우리가 초반에 꽃샘추위 얘기를 시작하기 전에 잠깐 했었는데 이제 꽃이 피는 거를 샘하는 추위잖아요. 그죠? 하지만 꼭 지나갈 추위입니다. 이제 김명학님이 마지막에 말씀하신 대로 장애 등급제 부양금제 폐지 농성이 3년 가까이 되고 있지만 따뜻한 봄은 반드시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말씀을 들으니까 왠지 모르게 가슴이 좀 따뜻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왜 그랬나 봤더니 제가 이게 핫팩을 가슴에 붙이고 있어가지고 따뜻한 느낌이 들었나 보다. 내리에서 아니에요. 그냥 셔츠예요, 셔츠.
아니 핫팩을 가슴에 따뜻해지나 했는데 아까 누가 핫팩을 줘가지고 그걸 여기다 붙였더니 따뜻해지는 것 같아요. 메리아스라는 흉흉한 소문이 있는데. 죄송합니다. 네, 메리아스가 맞아요. 메리아스고요. 어쨌든 뭐 가슴이 따뜻해지네요. 네, 핫팩 고마워요. 네, 네, 노들야학의 개강 특집으로 한 코너를 좀 잘 꾸며봤고요. 우리 바로 또 다음 순서로 이어가도록 할게요. 이제 두 번째 순서를 이어가기 전에 잠깐 소개를 드리고 싶은 게 노들야학의 이야기들이 좀 더 궁금하신 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모합시다. 아니라 수업합시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렇게 노들야학의 20년의 이야기를 소개한 책인데 혹시 안에 하나 있으면 갖다 주시면 뭐 소개할 거 없나요? 없을 것 같다, 그렇죠?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아, 네네. 완판됐다고 하는데 뭐 주문하시면 되니까 노들야학의 20년의 이야기를 쓴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업합시다를 읽어보시면 정말 더 많은 얘기들과 감동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지금 장애등급제 부야기무제 폐지 공동행동의 공식 라디오 방송 광화문에 와야 듣는 라디오 광화문에 와라 21회 광화문 농성 926일차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순서는 이름 박수 한번 쳐주셔야 돼요. 박수. 네. 다음 순서는 네, 광화문에 와라의 아주 고정 코너로 아주 훌륭한 코너죠. 광화문 생생통 코너입니다. 다시 할까요? 광화문 생생통! 광화문 이게 좀 난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광화문 생생통입니다. 생생통은 무슨 순서냐면요 우리 농성이 926일째 이어가고 있는데 이 농성장은 누구 한 명, 몇 명이서 지켜내는 그런 결과들이 아닙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 함께하는 연대 단위들이 함께 만들어내면서 장애등급제 부야기무제 폐지의 길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고요. 이 과정에 항상 함께하고 계신 분들 중에서 특혜를 받은 분들이 있어요. 누구냐면은 매주 수요일날 지킴입니다. 수요일 지킴이. 수요일날 농성장의 지킴이를 하시는 분들만 광화문에 와라에 출연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이 기가 막힌 특혜죠. 그죠? 그쵸?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매주 수요일날 지킴이 하는 분들을 모셔서 그간의 어떤 뭐 소회들과 각오들을 좀 듣는 순서입니다. 오늘은 우리 특별히 대구 장애인 지역 공동체에서 오신 분들 중에 한 분을 모시는 걸로 하고요. 그리고 우리 장애인권 발바닥 행동의 신입 활동가로 활동하시는 활동가분을 한 분 또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두 분 좀 모셔서 광화문 생생통 이야기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의자 가져 나오세요. 의자 없네요. 네, 가져 나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박수 한번 주세요. 와, 참 좋습니다. 오늘은 발바닥이 이제 서울에서 지킴이 하는 날이죠. 그죠? 발바닥하고 대구 지역 동지들, 대구 장애인 지역 공동체에서 먼 길 오셨어요. 대구에서. 그죠? 피차 타고 오신 거예요. 대구에서부터. 아닌가요? 네, 죄송합니다. 네, 제가 이쪽으로 좀 이동을 할게요. 그래도 괜찮을 것 같아요. 카메라는 뭐 자유롭게. 반갑습니다. 와, 일단은 간단하게 자기소개부터 한번 들어봐야 되겠죠. 그죠? 자기소개, 제 멀리 계신 분부터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장애인권 발바닥 행동의 신입 활동가 부성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대구에서 오려는 정경숙이라고 합니다. 네, 대구에서 멀리서 올라오신 손경숙 동지, 그리고 장애인권 발바닥 행동의 부성필 동지 오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 궁금해요. 농성장에 자주 오셨죠? 자주 오셨고 농성장에 와, 기가 막힙니다. 이런 조합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죠? 농성장에 이제 매번 오래되다 보니까 이제 자주 오신 분들이 주로 계셨는데 오늘 좀 재밌을 것 같아요. 농성장에 자주 오셨던 분, 그리고 농성장에 처음 오신 분입니다. 각각이 느끼는 느낌이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이제 처음 오신 분, 농성장에 와서 이렇게 딱 농성장을 보고 어떤 느낌이 드셨는지 좀 얘기를 부탁드릴게요. 진짜 춥겠다. 뭐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지금 아직 감이 잘 안 잡혀서 춥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춥겠다 이런 생각. 날씨가 춥겠다. 네. 농성장 보고 아, 춥겠다. 어떤 농성장을 예상하고 왔었어요? 네? 이런 농성장일 것 같으세요? 아니요. 어떤 전 밖에 있는 줄 알았어요. 밖에 있는 줄 아셨고 여기 있는 줄 몰라가지고. 예. 네, 밖에 있는 줄 알았는데 실내에 이렇게 딱 들어왔는데 밖에 있는 줄 알았지만 실내에 이어서 아, 춥겠다. 좀 이상한데? 하여튼 네, 그런 생각이 드셨고
우리 그 손경숙 동지는 어떻게 농성장에 오실 때마다 뭐 드는 생각도 있을 거고 또 오래전부터 계셨으니까 예전부터 지금 비해서 오늘 농성장에 좀 뭐 어떤 느낌, 뭐 해주고 싶은 얘기도 있으실 것 같고 좀 부탁드릴게요. 아, 네. 특기인데 특기는 좋고 그리고 여기 오면서 느낀 건 어찌마다 업그레이드가 되는구나. 어찌마다 뭔가 한 가지 뭔가 자꾸 변화가 있구나 하는 거. 그런 변화가 느껴지신다는 거죠. 예. 어떤 춥긴 춥지만 올 때마다 뭔가 건성장이 업그레이드 된다고 표현을 해주셨어요. 뭔가 조금씩 변화가 있다라고 해주셨는데 네. 긍정적인 변화인가요? 아니면 좀 부정적인 변화인가요? 어떤 변화를? 두 가지 다 하는 것 같아요. 얘기 좀 해주세요. 어떤 변화? 그게 좋은 변화는 농촌장 내부가 어쩌면 뭔가 더 붙어가 있고 뭔가 하나가 더 들어가 있고 그리고 그게 오늘 가면 농촌장 900 아니야 926일인데 저는 초타를 자꾸 바뀌고 있고 예. 이제 좀 뭐 긍정적으로 이 농성장에 처음에는 이제 우리 아무것도 없이 돗자리 깔고 시작을 했는데 이제 900이 넘게 오다 보니까 중간에 천막도 쳤다가 집도 짓고 창고도 만들고 이런 긍정적인 변화들이 있고 이제 좀 안타까운 변화들은 이제 날짜가 계속 늘어나는 것이 긍정적인가라는 고민이 드신다고 얘기를 좀 해주셨고 또 뭐 처음에 없었던 저 앞에 있는 우리 그 동지분들 얼굴들도 하나씩 늘어나고 있고 이런 좀 속상한 일들도 계속 변화로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오늘 광화문 생생통은 좀 그렇게 진행하면 좋겠는데요. 우리 농성장에 처음 오신 부성필 동지가 계시니까 부성필님이 농성장에 좀 궁금해하시는 것들을 물어보시면 손경숙님이 얘기를 해주시고 이렇게 좀 하면 어떨까 하는데 어때요? 괜찮겠죠? 이런 게 아니었다고요? 별 정해진 게 없어요 별로. 아니 보시면 제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네, 부성필님, 이제 농성장에서 이제 뭐 궁금한 거나 뭐 이런 거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거? 아니 제가 여기 나오는 줄 몰랐어요. 아니, 그것도 뭐 그럴 수도 있죠. 네. 밥은 뭐 어떻게? 밥은 어떻게 밥은 먹는지. 어떻게 드세요? 밥은 어떻게 먹는지 궁금하다고 하시는데. 맞아.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 중요하니까 밥을 어떻게 드시나요? 아니 근데 밥 먹는 게 왜 궁금한데? 밥은 왜 궁금하냐고 역으로 질문하셨습니다. 네. 배고파서요. 네, 배가 고프셔서. 그러니까 아니 배고프면 그냥 마트 가고 밥 먹어요. 밥집 가서 밥을 드시고 네. 밥이 드셨는지. 네. 배가 고프면은 일단은 뭐 밥을 이제 뭐 사람들이 좀 많이 있을 때는 교대로 이제 나가서 좀 편하게 드시고 오기도 하지만 사람들이 없을 때는 뭐 시켜 먹기도 하고 아니면 편의점에서 사와서 태워 먹기도 하는데 저희가 이제 주로 시켜 먹는 데는 거의 정해져 있죠, 그죠? 네. 중국집 이름을 모르겠지만 중국집 한 군데 있습니다. 배달 오는 게 하나 딱 있어요. 거기서 이제 배달을 시키는데 그렇구나. 나는 어떤 와도 예, 그저 나가서 먹게 되면 또 다른 거 좀 궁금하신 거예요? 이 농성장을 지키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좀 궁금해가지고. 네. 얘기 좀 영풍당 지키는 분이요. 뭐 나 같은 사람이 그러니까 여기 이제 당연 전국대 이런 거 그리고 정말 이게 얼마만큼 중요한지는 내 삶에서 이게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간절히 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지키겠죠, 아무래도. 네네. 답변이 되셨죠? 예.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장애등급제 부양의무제 폐지를 함께 하고자 하는 이제 마음들이 모여서 하고 있는 건데
그 장애 등급제 보행무제 폐지 공동행동에 이제 참가하고 있는 단체들이 있잖아요. 단체가 지금 225개 단체가 같이 하고 있어요. 이제 그래서 이제 그 단체들이 뭐 다는 아니지만 조금씩 이렇게 돌아가면서 장애인 지역 공동체 돌아가면서 오고 있고, 사실은 이제 부성필 동지처럼 잘 모르는 사이에 슬쩍 나오는 경우도 상당히 많은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아마 계속 오시게 될 것 같아요. 그쵸? 네. 또 다른 것도 뭐 궁금한 거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시민들이 뭐 이렇게 힘내라고 뭐 이렇게 해주고 가거나 뭐 그러시는 게 궁금해요. 오늘 하고 있는데, 그냥 갑니다. 껌을 몇개 적어가지고 뭐를 주고하셨어요? 껌이요? 지나가면서 이제 시민분들이 껌도 주고 만들 하시는 거예요? 하시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심히 들어가시고 또 뵙는 걸 자주 와주세요. 알겠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시고 알겠습니다. 여기 함께 해주시는 시민분이 이제 지나가셨고요. 이렇게 또 계신 거죠. 그죠? 이렇게 지나가시다가 방송하는다고 또 와서 함께 하시기도 하시고, 오늘 누가 껌을 주고 하셨다고도 하시고, 이제 마음들로 이제 뭐 모금으로 나타내 주시기도 하시고, 오며 가면 이제 뭐를 맛있는 거를 이게 이 뭐라고 쇠뻑이라 그러면 안 되고 좋은 말로 뭐라 하죠? 복불복 아니 뭐라 그래야 되지? 어떤 날을 지키다 보면요, 어떤 되게 뭐 맛있는 걸 사주고 하는 분들 계시고 막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좀 많은 시민분들이 지지도 해주시고, 가끔은 뭐 속상할 때도 있고, 이게 이제 좀 900일 넘게 진행하는 과정들에서 있었던 것 같아요. 한 가지만 더 이제 궁금한 얘기를 좀 듣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없으면 없어요? 지금 떨려가지고. 네. 그러면은 평소에 이제 친한 친구나 가족분들에게 지금 방송이니까 방송에 나가고 있거든요. 그냥 그냥 하고 싶은 영상 메시지 한번 얘기해 주세요. 애인이나 뭐 친구나 뭐 가족분들이나 그냥 갑자기 그냥 한마디 해주세요. 네. 제주도에 있는 여자친구. 카메라 보고 제주도에 있는 누구야?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떨리신다 그러니까. 이게 더 떨린데요? 그 제주도에 있는 데까지 시작했으니까 좀 짧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고 랄라. 네네. 제주도에 있는 엄마. 잘 찍히고 있어요. 저 탈시설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니까 잘 지켜봐 주세요.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지금 제주도신가봐요. 고향이 제주도신가봐요. 그래서 그러면은 서울의 그 장애인 인권 발바닥 행동에서 탈시설 자립생활 투쟁을 하기 위해서 제주도에서 청운의 품을 품고 올라오신 건 거죠, 그죠? 네, 그렇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제가 신입 활동가신데 이제 큰 활동하시라고 다시 한번 큰 박수 한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주도에 계신 이제 어머님께 영상 메시지를 남겨드렸고요. 이제 유튜브에 광화문에 와라 치면은 이렇게 보실 수 있다고 꼭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한두 가지 더 질문을 하고 이제 광화문 생생통도 좀 마무리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우선은 이제 손경숙님에게 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농성장에 그래도 이제 되게 꾸준히 자주 오셨기 때문에 기억에 남는 어떤 특별한 사건이나 에피소드가 있을 것 같아요. 재밌었던 일 혹은 뭐 그냥 이렇게 발가락이 좀 시렸던 일이 될 수도 있고 뭐 감동적이었던 일, 속상했던 일 뭐가 될 수도 있겠지만 공유하고 싶은 에피소드가 있으면 한 가지 좀 남겨주시는 걸로. 공유하고 싶은 거 좀 잘 생각은 안 나는데, 제가 여기 가면 처음 그러니까 첫날 농성 하던 날 그냥 같이 올라와가 했거든요. 근데 첫날 진짜 힘들었다는 거. 여기는 이 자리를 사서하는 게 좀
속상하다고 해요. 그런 감동이니까. 네. 네, 첫날 이 농성장을 처음 차릴 때 이제 계셨다고 해요. 이제 그때 정말 치열하게 싸웠다고 이제 저도 얘기를 들었는데 이제 뭐 열 몇 시간 동안 이 공간 왜 치아도 여기를 왜 못 들어오게 하는지 몰랐겠지만 이제 이렇게 될까봐 그랬겠죠, 그죠? 이 공간에서 우리가 장애 등급제 보양 이제 폐지를 위해서 시민들을 만나고 뭔가 활동하는 공간으로 만드는 것에 대해서 이제 막고 싸웠던 그날이 생각난다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 첫날이 있었고 또 이렇게 구성필 동지처럼 또 처음 농성장을 찾아온 분들이 계속 이어져서 오늘까지 왔던 것 같고요. 계속해서 우리가 열심히 투쟁해서 꼭 등급제 보양미제 폐지를 이룰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농성장에 바라는 점 혹은 앞으로의 각오를 한마디씩 듣고 광화문 생생통 시간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우리 시립활동가 구성필님부터 말씀 좀 해주세요. 왜 가고 다짐. 앞으로 자주 들리겠습니다. 제가 다음번에는 잘 준비를 해서 더 재미있는 라디오 시간이 되도록 제가 각오를 지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손경숙님도 마지막으로 우리 동지들에게 한마디, 뭐 각오도 좋고요, 뭐 농성장에 바라는 점도 좋고요. 가오는 계속 웃는 것 같아. 아니 내가 이게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일상이기 때문에 내 일상을 그냥 살아가는 것 같고 그리고 농성장에 바라는 데 있다면 오늘 좀 덜 추웠으면 좋겠어. 오늘 마지막 치러가요. 마지막 바지 치렀어요. 네네네.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치는 못 치니까 춥네. 네, 알겠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각오를 할 게 뭐가 있냐? 매일매일이 나의 일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매일매일 투쟁하기 때문에 매일매일 같지만 그래도 새롭게 매일매일 각오를 다지시고 계신 것 같고요. 농성장에 바라는 거는 안 추웠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래 내일쯤 이제 야외로 나갈까 했는데 이제 송경숙 동지가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특별히 그냥 이 자리에 계속 있는 걸로 괜찮겠죠, 그죠? 네, 그렇게 정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두 분이 바라시는 것들 두 분의 각오 잘 들었고요. 방송에 다시 출연하실 일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있을지 모르겠지만 또 있을 것 같고요. 다음번에 한번 다시 모셔서 더 좋은 얘기들, 재밌는 얘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두 분 모두 감사하고요. 계속 열심히 투쟁할 것을 결의하는 힘찬 박수로 보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거 이렇게 점점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방송을 계속할수록 진짜 가슴이 뜨거워지는 걸 느끼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이제 다름이 아니라 이제 이렇게, 메리아스라고 이렇게 핫팩을 누가 주셔가지고 정말 가슴이 따뜻하고 이제 점점 뜨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이렇게 이 뜨거운 열기를 좀 가라앉히는 의미로, 쉬어가는 코너로 저희가 오늘 특별히 특집방송답게 호샘추위 특집 정월 대보름 전야제 방송으로 초대 가수 한번 모셨습니다. 우리 초대 가수 성철님을 큰 박수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번 주에 노래를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번 주에는 건너뛰려고 아무 생각 안 하고 왔는데 갑자기 이렇게 또 이거를 무반주를 해야 되는 건가 싶은 생각도 드네요. 안 한다고는 안 해요. 재밌잖아요. 이게 생각보다 꽤 재밌어서 노래가 지금 몇 개 없어요. 좋아요. 자, 혹시 이 방송으로 보신 적이 있으신지는 모르겠는데 여기서 민중가요를 안 부릅니다. 저는 가요 불러요. 민중가요가 MR이 없어서. 근데 지금 봤는데 되게 암울한 노래 3곡밖에 없어요. 사랑했지만 서쪽 하늘 말리꽃 이렇게 3곡밖에 없거든요. 근데 뭐를 불러야 될까요? 사랑했지만 말리꽃? 장난 아니에요. 말리꽃 저번에 부르다 영문 아저씨 내려와서 부르지 말라고. 너무 크다. 부르지 말라고. 그럼 사랑했지만을 할까요? 이것도 올쇼 같은데요?
좀 그런. 네. 근데 이게 클라이막스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괜찮아요. 와, 뭐 이거. 앉아서 해, 앉아서. 어제 하루 종일 비가 내렸어. 자욱하게 내려앉은 먼지 사이로 귓가에 은은하게 울려 퍼지는 그대 음성빛 속으로 사라져 버려. 때론 눈물도 흐르겠지. 그리움으로 때론 가슴도 저리겠지. 외로움으로 사랑했지만 그대를 그저 이렇게 멀리서 바라볼 뿐 다가설 수 없어. 지친 그대 곁에 머물고 싶지만 떠날 수밖에. 그대를 사랑했지만. 제가 원래 뭐 가수 뭐 이런 건 아니고요. 여기서만 불러요. 여기서만. 그래서 되게 마음으로 들어주세요. 귀로 듣지 마시고. 때론 가슴도 저리겠지. 그리움으로 때론 가슴도 저리겠지. 외로움으로 사랑했지만 그대를 사랑했지만 그저 이렇게 멀리서 바라볼 뿐 다가설 수 없어. 지친 그대 곁에 머물고 싶지만 떠날 수밖에. 그대를 사랑했지만 그대를 사랑했지만. 네, 감사합니다. 네. 사실 제가 어제부터 오늘까지 딱 한 끼 먹었어요. 어제 장염 걸려서 이제 하루 종일 못 먹고 막 토하고 이러다가 그래서 상태가 굉장히 안 좋은 상태에서. 네, 그래서 오늘 쉬려고 그랬는데 오늘 상태가 좋아져서. 네, 괜찮아요. 재밌어서.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다시 더 잘 준비해서 오겠습니다. 네, 오늘 그 멋진 그 민중가수라고 제가 잘못 소개했네요. 대중가수 성철민의 멋진 공연이었습니다. 다시 에코를 좀 드리고, 네, 랄랄라. 네. 계속 방송 이어가도록 할게요.
그 광화문에 와야 듣는 라디오 오늘 21화. 자, 다음 코너. 이게 농성장에서 가장 재미있는 코너 중에 하나죠. 네, 지난 한 주 동안에 우리 투쟁하는 우리들과 우리들의 친구들의 동정을 전하는 차별철폐 좋아요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양유진님을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진짜 오랜만이네요. 네, 오랜만이에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너무 뭔가- 추워요. 너무. 뭔가 항상 오랜만인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네, 그러니까 너무 추워요. 너무 춥네요, 진짜. 네, 오랜만에 찾아왔습니다. 건강하셔야 돼요. 차별철폐 좋아요가 이제 제가 주로 하는데 다른 사람이 하기도 하고 막 이래가지고. 네. 지난주에는 성철이 있어요. 지난주에는 우리 피디님이 하셨죠. 예. 그래서 지금부터 차별철폐 좋아요는 지금 광화문 농성장을 중심으로 이제 진짜 전국 방방곡곡에서 투쟁의 현장들이 속속들이 있는데 그런 이제 지난 일정들과 있었던 일들과 앞으로 이제 있을 일들을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그거야말로 차별철폐를 하는 일들이니까요. 좋다고. 좋아요. 그래서 제가 차별철폐 그러면 좋아요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페이스북에 좋아요 왼손 오른손 상관없어요. 좋아요 해볼게요. 차별철폐 좋아요. 네, 지금 한 100여 분이 같이 따라해주고 계시고 100여 분은 그냥 이렇게 쫙 멀리서 묵묵히 그냥 쳐다봐주고 계신데 이게 전염이 되네요 이런 게. 네, 지난 일정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이에요. 너무 신기하네요. 근데 2월달에 일정부터 알려드릴게요. 2월 23일 월요일이었죠. 이때부터 이제 세월호 유가족 분들이 삼보일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 도보행진을 해서 이제 팽목항까지 가셨다가 이제 다시 삼보일배를 하시면서 팽목항에서 광화문까지 이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6월 정도에 도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응원을 함께 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2월 27일 금요일에는 송파 세무녀 일주기와 그리고 해바라기 시설에서 돌아가신 고 이재진님의 위령제가 있었습니다. 조계종 노동위원회에서 함께 해주셨고요. 우리 광화문 농성장 홈리스 행동 빈곤사연대 뭐 등등 많은 분들이 함께 네, 송파 세무녀를 다시 기억하고 이재진님의 진상규명이 이루어지기를 의문사 진상규명이 이루어지기를 함께 바라는 위령제를 지냈습니다. 맛있는 거 진짜 많이 먹었다고요. 까만 색깔이 없는 진짜 센 노란 바나나를 드셨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바나나가요? 그거는 익혀 먹어야 되는 바나나 아니에요? 아무튼 네, 잘 진행이 됐다고 하고요. 2월 28일 토요일에는 범국민 대회가 있었습니다. 민생 민주 평화 파탄. 이거 장난 아닌데요? 민생 민주 평화 파탄. 박근혜 정권 규탄 범국민 대회. 네, 약간 라임을 살린 것 같고요. 네, 남산공원 입구에서 사전대회를 하고 2시에 이제 서울역으로 이제 행진을 했는데 서울역에서 행진을 했는데 지금 명동에 있는 그 커다란 우체국 앞에 전광판 있잖아요. 거기서 SK 브로드 랑 LG U+ 비정규직 투쟁을 지금 이제 고공 농성을 또 진행 중인데 이쪽에까지 이제 쭉 연대를 하면서 시청 광장으로 행진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3월 1일 3.1절이었죠. 3.1절에 이제 별난 행사들이 참 많았더라고요. 몰랐던 행사들이 참 많았더라고요. 알죠, 그죠? 막 태극기가 근데 아무튼 많이 달려있더라고요. 3월 1일에는 근데 장애희망운동가 정태수 열사 추모제를 항상 해왔죠. 올해가 13주기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열사 모욕 참배를 이제 마성 모란공원에서 하고 그리고 추모제를 오후 4시에 서울 장애인 종합복지관에서 했는데 여기에서 정태수 열사상을 받은 분이 되게 유명하신 분이라고 들었는데 여기 그 이영숙 대표님이신데 저희 장애등급제 부양의제 폐지 공동행동 공동 집행위원장님이세요. 집행위원장이 이제 3분이 계시는데 그분 중에 이제 한 분이 정태수 열사상을 즉 너무 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 중에서도 이 광화문 농성을 진짜 열심히 해주고 계시는 이영숙 대표님이 그래서 영광을 농성장에 바친다고 그렇게 또 소감을 우리가 방송에 한번 모신 적이 있나요? 한번 있었죠. 그때 연말에 3명 다 오셨어요. 네, 3명 다 오셨는데 특집을 또 한번 꾸며보죠 뭐. 네. 항상 특별하게 삽니다. 네. 그리고 3월 1일 같은 날이었습니다. 기억하자 후쿠시마 멈춰라 월성 1호기 멈춰라 월성 1호기 띄어쓰기를 제가 잘 못 읽었어요. 네, 탈핵희망 국토 도보순례가 있었는데요. 2월 1일 유성 월드컵 경기장부터 출발해서 3월 1일 광화문 광장에 도착한 280km를 네,
도보를 하셨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광화문 광장에 와서 이제 마무리를 하신 것 같아요. 네, 미사도 하고 기자회견도 하고. 그래서 지금 하여튼 이 핵 발전소 요거 문제가 참 많은데 우리가 되게 긴장을 많이 하고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너무 무서워요. 차별철폐 해야겠네요. 네, 아무튼 그리고 3월 2일부터 8일에는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요. 쌍용차 노동자분들이 희망질주를 하고 계세요. 자전거를 타고 슝슝 막 달리고 계시는데 2일이면 월요일이니까 벌써 이제 자전거에 이제 시동을 거셨겠네요. 그죠? 그래서 부산 현대중공업을 시작으로 해서 구미 스타케미칼, 그리고 영동 유성기업, 2차 하이디스, 그리고 서울 LG U+, SK브로드밴드 이제 고공농성장까지 이제 지지 방문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특별하게 이제 마지막 날 3월 8일에는 쌍용차 187명의 해고자를 응원하는 187대의 자전거 행진, 자전거로 만드는 굴뚝의 봄을 이제 한다고 하는데요. 마지막 이제 엄청 힘을 확 모아가지고 여기 집행부 중에도 자전거 되게 좋아하시는 분이 있는데 가고 싶다고 지금 벼르고 계시더라고요. 가실 거예요? 고민 중에 있어요. 고민 중에 있다고 합니다. 갈 수 있도록 우리가 많은 응원의 힘을 박수로 한번. 네, 우와. 일요일 날 네. 그거 아니야 이거. 뭐야? 서울에서부터 네네. 평택까지. 한국은행에서 평택까지 자전거로? 네네. 그래서 꽤 멀는데? 중간 집결 아니면 수원역에서 14시 2시에 이제 다시 한번 집결을 해서 또 가는 것 같아요. 그거 제가 이제 고민은 제 자전거가 미니벨로여가지고 그게 좀 고민이에요. 그러면은 나갈 것 같아. 아니 무슨 뭐 선무당이 당구 탓한다고 여기 자전거 탓하면 안 되지. 그러게요. 열심히 타세요. 네. 그래서 그분이 이제 가시게 되는지 안 가시게 되는지는 나중에 다음 주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가보시고 와서 얘기해 주세요. 네. 그럼 되겠네요. 코너로 하나 만들도록 하죠. 그래서 하여튼 8일 일요일에는 187명의 자전거인들이 서울에서 이제 이렇게 쭉 내려가시는 것 같으니까 함께 힘을 모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후 일정을 함께 또 간단하게 나눠볼게요. 또 철거 지역이 계속 있는데 새벽 시장을 철거한다는 철거가 된 건가요? 네, 다 밀려나고 네. 지금 그 뉴스에 보시면은 자루 같은 거 이렇게 맞아요. 네. 거기 계속 하고 있는 얼마 안 거죠. 남으셨대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인데 네. 지키고 있다고. 아직도 지금 계속 투쟁 중이라고 하니까 많은 관심 가져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3월 5일 경상남도 김해 부원시장 집회가 있다고 합니다. 이 집회뿐만 아니라 어쨌든 김해 부원시장에는 이렇게 강제 철거를 당해서 거기에서 계속 오랫동안 장사를 하셨던 분들이 계속 투쟁 중이라고 하니까 많은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월 7일 토요일에는 무슨 날이게요? 3월 8일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모르시는 분? 일요일이요. 딩동댕 맞아요. 네, 전국 여성 노동자대회 세계 여성의 날이죠. 세계 여성의 날인데 토요일 날 행사를 한다고 해요. 원래 3월 8일 38 세계 여성의 날인데 107주년 38 전국 여성 노동자 대회를 3월 7일 토요일 날 서울시청에서 하나 봅니다. 네, 좋네요. 네. 스케이트장 없어지고 열심히 투쟁합시다. 그래서 이런 일정들이 이번 주에 있으니까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고, 직접 참여를 못 하시더라도 옆에 친구한테 많이 소문을 내주시고 많이 기사도 검색해봐 주시고, 그러다 보면 우리 차별철폐 좋아요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마지막으로 차별철폐 좋아요 외치면서 맞춰보도록 할까요? 네, 차별철폐 좋아요. 네, 안녕. 네, 고맙습니다. 오늘 차별철폐 좋아요 대단히 긴 소식인데 어쨌든 우리 광화문 농성장과 그리고 주변에 함께 투쟁하는 분들의 소식을 전해주신 양유진 동지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뭐 계속해서 지금 이제 여기 앞에 새롭게 세워진 분향소죠. 그죠? 인천 해바라기 시설에서 의문사를 당하신, 돌아가신, 이재진님의 장례투쟁이 오늘로서 36일인가 37일인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36일째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뭐 계속해서 복지부에게 뭐 어떤 뭐 조사를 좀 해라 뭐라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많이 여의치는 않지만 열심히 투쟁하면서 반드시 진상을 규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뭐 계속 다 이제 전해지는 소식들이 너무 안타깝네요. 그죠? 뭐 철거 당하고 또 해고자분들이 또 투쟁하고 농성하고 이런 것들 뭔가 우리가 좀 우리 삶을 좀
존엄하게 살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이제 타인에 의해서 외부의 어떤 힘에 의해서 그런 것들을 뺏겨가는 것들 마찬가지잖아요.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이 인간답게 살 권리를 어떤 뭐 등급제나 부양의무제 같은 이런 제도들로 인해서 뺏겨가고 잃어가고 있는 상황들에서 우리가 이런 소식들과 함께 연대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합니다. 오늘 방송이 좀 많이 길었던 것 같아요. 그죠? 길었어요? 네, 오늘 제가 가슴이 따뜻해서 되게 좀 길어졌는데 엔딩 멘트가 대단히 길지만 열심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도 그 광화문에 가라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라디오를 진행하면서 교육과 학습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좀 가졌던 것 같아요. 사전적 의미에서의 교육은 지식이나 기술 따위를 가르쳐서 인격을 길러주고 배워서 익히고 이런 거라고 합니다. 참 중요하고 좋은 것인데요. 뭐라 말을 못하겠네요. 이게 생각나네요. 교육 참 좋은데 뭐라 표현을 못하겠는가? 뭐 같은 그런 게 생각나네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아가면서 교육받고 학습받는 게 대단히 중요하고 이런 거를 알고 있죠. 세상의 이치 또한 터득할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인 수단일 테니까요. 그런데 요즘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을 보면은 안타깝고 답답할 때가 참 많습니다. 장애인과 홈리스 등 교육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것도 그렇고요. 인격과 가치관을 형성하고 관계를 배워야 할 때에 입시 위주의 암기 교육만이 여전히 판을 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많이 안타깝습니다. 학교, 학원, 집, 자습, 또 학교 가기 싫어, 학원 가기 싫어, 이런 게 반복되는 것들, 이런 것에서 조금 다른 방향을 묻는 아이들에게는 눈치를 주고 억압하고 답이 없는 어떤 뭐 이런 글쓰기라든가 이런 문제들에도 정해진 답을 강요하는 현실이 많이 안타깝습니다. 매월 11월에 수능 시험이 다가올 때마다 이제 어떤 또 안타까운 일들이 있을까, 어떤 힘든 우리 학생들이 뭐 힘든 일들이 있을까 하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계속 걱정이 되고요. 정말 아름답고 이렇게 빛나야 될 시기에 이제 종이 한 장에 찍혀지는 숫자, 이런 것들이 삶을 결정하지도 않고 행복을 가져다 준 것도 아닌데 그것만이 중요하게 결정된 것에 참 안타까운 생각이 많이 듭니다. 공자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학이 불사 즉 망, 사이 불학 즉 패. 분명히 이제 이렇게 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죠? 뭐 이렇게 쉐지 뭐 이렇게 중국말로 했겠죠, 그죠? 중국 사람이니까. 사색하지 않으면 남는 것이 없고, 사색만 하고, 아니다, 배우기만 하고 사색하지 않으면 남는 것이 없고, 사색만 하고 배우지 않으면 위험에 빠질 수 있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공부한다는 것은 생각해서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 가치관과 인격을 완성하기 위해서 여러 교육을 거치고 그 과정에서 내 것을 이용해서 그런 것에 걸음을 가지며 단지 옳다 생각하는 것을만을 받아들여라. 단지 암기하는 것만, 이런 것은 뭐 배우지 않는 것과 같다, 뭐 이런 의미가 아닐까 합니다. 앞으로 그 세상 어떤 누구도 나와 내 주변을 완성시키기 위한 교육에서 배제되거나 소외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죠? 네, 참 어려운 이야기들을 했지만 결국은 이거가 결론인 것 같아요. 우리가 배워서 나를 완성하고 내 주변의 세상을 깨우치고 세상을 완성하는 일에서 누구도 소외되거나 배제돼서는 안 된다. 이것이 오늘 광화문의 와라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교육 같은 것들을 또 통해서 함께 뭐 많은 것들을 나누면서 우리의 사회를 완성시키는 것이 행복으로 자리를 잡기 바라고, 또 그렇게 함께 하는 길에 광화문의 와라 식구들 다들 함께 하실 거죠, 그죠? 네, 이렇게 함께 할 것을 약속하면서 오늘 광화문에 와야 듣는 라디오 광화문에 와라 21번째 대단히 긴 엔딩 멘트와 함께 오늘 방송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시민 여러분 감사하고요. 그리고 여기 해주신 오늘 특별히 취재에 오셨던 월간 자파에서 함께하고 계셨는데 너무 감사드리고요. 협찬해주신 혜태 프렌치파이에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장애인권 발바닥 행동, 노들장애인 야학, 그리고 대구 장애인지역 공동체 빈곤사연대 모든 분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날게요. 고맙습니다. 네.